트럼프는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 모든 연료를 반출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이란은 어떠한 형태의 핵도 가질 수 없다는 비핵화에 완전히 동의해야 한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이 핵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열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 때 이란 문제 해결되기를 많이 바랐었는데 맞아요. 맨날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실망스러운데 네. 미국에 돌아와서도 트럼프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SNS에 표명을 했어요. 네, 어제 SNS 글을 올려서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핵심이다. 라는 글을 또 남겼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네. 시간이 핵심인데 이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계산하에서 나왔던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그 이란에 있어서는 많이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안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그럼 이란이 물론 중국에게 조금 실망했구나. 이란도 중국에 실망을 했지만 근데 미국도 중국에게 실망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중동 언론. 중국이 양측의 그 중간에서 양측한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큰 중재자 역할을 해줄 거라고 양쪽도 기대했고 우리도 기대하고 했었는데 중국은 자기 실리만 찾았다. 네, 중계보다는 그냥 뭐 이란이 중국이 우리 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정확한 이란 편도 안 됐고 이란 편을 안 될 거라는 걸 미국이 보고 왠지 이란 중국도 불편하니까 완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편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딱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원래 발표 나올 때는 중국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핵심은 이란하고 척을 들려면 원유를 안 사겠다고 해야 돼요. 사겠다 나오자마자 바로 사겠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완전히 항복으로 몰고 가는 이런 중국은 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란 편을 좀 들어줬다고 봐야 돼요? 예, 당연히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란이 생존권을 뺏을 리는 없는 거고요. 이제 대신 미국에서 요구하는 비핵화 같은 것은 중국도 이란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히 협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중국의 스탠스는 이란 쪽 한 60, 미국 쪽 한 40,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동의해 준 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해 준 거고, 그렇죠. 이란은 사실상 한 번도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평화적 핵 권리만 갖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3.67%, 예전에 2015년도에 오바마 정부랑 했었던 3.67%의 전홍축은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된다. 완전히 없애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핵에 대해서는 이란 입장을 들어준 거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을 중국이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현재 이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뿐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했던 고지전 얘기를 해요. 6.25 전쟁의 고지전처럼 저희가 1년 전투를 하고 2년 협상하면서 계속 공방전이 일어났듯이 아마도 지금 이 협상을 타개를 하려면 이 고착 국면을 타개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2작전을 할 수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에픽 퓨리 압도적 분노 작전 자기네들 다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슬래지 해머 대형 망치 작전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60일 전쟁원화법으로 먼저 1번 작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작전을 또 60일 하겠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그게 이제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정보당국에서 알아보니까 전국 미사일 시설 90% 이상 없다. 미사일들 한 70%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했다는 게 언론에 나왔고 그렇죠. 네. UAE도 공격했다는 게 언론이 나와서 네. 사실상 두 번째 작전이 들어간다면 1차 지금 여태까지 했던 그 에픽 퓨리보다는 좀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지상전까지 가진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대규모 작전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야 이 고착 국면이 깨질 수뿐이 없다. 그리고 뭐 하나가 또 하나 있냐면 뭐야 더 안 좋아졌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카드가 대만의 무기 판매입니다. 예, 대만 이야기 잠시 후에 예, 또 예. 저희가 거기에 깊게 이제 다룹니다. 110억 달러가 있고 140억 달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들고 있는 카드여서 지금 9월 24일 다음 정상회담 전까지 중국한테 계속 압박할 겁니다. 이란 전쟁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게 아니다. 2차 미중 정상회담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 미중 간의 또 줄다리기도 이어지면서 이란 전쟁은 조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와. 근데 사실 교수님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저도 궁금한데요. 중동에 있는 국제 정치학 이제 평론가들이 했던 말이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받아들였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동맹국을 들리지 않고서 중국에 간 거예요. 보통 중국에 가기 전에는 동맹국을 무조건 들리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란도 이제 아락치 외교부 장관도 그 전에 이란에 갔다 왔는데 이란 언론 보니까 왠지 좀 약간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왠지 미국하고 이란이 미국하고 중국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된 것 같았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뭔가 좋은 거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깨진 건데 그 일이 뭔지는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어요. 보통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미중 정상회담 총가지의 흐름을 보니까 왠지 좋은 결과들 나왔었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다지 좋은 결과 안 나온 이는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더졌다는 걸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란도 이번에 좀 기대가 컸나 보네. 이란이 이걸 원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그동안 외교부에서 성명서를 내잖아요. 그 전쟁이 터지는 그 사이에는 그 성명서를 외교부에서만 발표하지 않고 시진핑이 트럼프랑 같이 있을 때 그 얘기 한마디만 했었다면 이란이 이걸 가지고 중동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고 보세요 중국도 우리 편이야 애들 이제 들고 일어나도 돼 이제 중동에서 지각평등 일어나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 파네 이제 중국을. 네. 중국을 장사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상회담이 이란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우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일 후속순위에 이란 문제를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중국이 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에 힘을 쓸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애시당초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이 냉혹해. 외교 무대라는 것은 냉혹하다. 네. 그걸 다시 한번 또 느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직접적인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와,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그냥 뭐 제 생각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얻을 거 다 얻은 것 같아. 중국이. 그리고 트럼프는 아주 그냥 시진핑 앞에서 배를 까고 그냥 모든 걸 다 내준 느낌이야. 내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아주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중국은 매우 강력한 군대고,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뭐해 너? 이거 해야지. 요걸로? 자,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에 대해서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다. 120억 달러 상당은 많은 무기다. 이거 대만에게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요거는 중국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자 이제 미국 언론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다라고 보도했고요.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만의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 왔는데 이제는 대만의 구매를 촉구했던 그 무기를 미국의 최대 적국인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그 독립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와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만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안겼을 것 같아요. 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상황을 따져보면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다.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 나는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을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대만과 중국 모두 자제하길 바란다. 그래서 선배님 이거 예전에도 그 트럼프 지지자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마가 세력과 가까운 이제 미국 보수계열 코미디언들이 이것을 이미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는 왜 자꾸 대만 편이야? 만약에 내일 모레 대만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가담하면 우리 미군이 누가 대만 사람인지 누가 중국 사람인지 구별 못할 건데 아, 그랬어? 뭐하러 이런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냐고 이거 유명한 짤들도 있어요. 아, 그 그래요? 이전부터 이 말이 있었어요. 야.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대만 관련해서 시진핑하고 나눈 대화를 야. 트럼프가 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워낙 이제 트럼프는 거짓말을 잘해서 진짜 이런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것도 상당히 저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대만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오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와. 나는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그게 나다. 와, 이거 대박. 아니, 근데 진짜 시진핑이 이거 물어봤을까요? 아니, 우리가 대만 공격하면 당신 어떡할 거요?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그렇게는 안 물었을 거고요. 네. 대만에 대해서 입장을 똑바로 말하라고는 요구했을 겁니다. 네, 이건 완전히 그냥 중국이 원하는 내용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만 중국 갈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최대치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였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돌아와서 합의문 작성은 안 했지만 그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만 독립은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요. 라고 말했고요. 네. 우리는 이 15,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중국은 100km도 안 떨어져 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왜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했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대만이 위험하니까 거기 TSMC를 미국으로 옮겨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반도체 관련해서도 와 내가 대만이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반도체 시설도 트럼프가 다 먹고 싶어 한다고. 네. 이것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 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일 것이다.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단연간 훔쳐갔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 야. 와 이거 진짜 이 대만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망했네. 이게 미국에 바뀌어버리는 미국,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네.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를 시진핑이 합니다. 했었죠. 네. 예, 그게 이제 패권국과 도전국이 있으면 항상 전쟁이 났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투키디데스 함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중국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아. 우리 중국은 괜찮아. 우리는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위협되지 않아. 이런 투키디데스 함정이었는데 지금이랑 전혀 다르네. 예, 지금 시 주석이 그 트럼프 대통령 때 함정은 너희가 잘해야 투키디데스 함정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네. 아까 저러한 표현도 사실상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이렇게 외교상 직설적으로 저렇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걸 어떤 식으로 돌려서라도 정상이 다른 정상한테 내가 침공할 테니까 네가 막을 거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네. 이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만 입장에서는 우리도 미국 동맹을 통해서 상당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상황인데 1979년도에 사실 그러니까 미중 수교를 하고 대만의 안보를 지켜주겠다고 미국의 공약을 저렇게 흔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대만 입장에서는 안보 협약, 안보 공약이 이제는 거래 칩으로 바뀌는 거래적 동맹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과 뭐 한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있는 동맹국 차원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미국 언론에서 그것 때문에 긁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양측에서도. 왜냐하면 시진핑가 그 말을 그리고 좀 약간 협박 뜻인데 얘기했듯이 뭐야 아직 우리가 죽은 거 아닌데 그렇지. 그거 지금 뭐 민주당은 기본이고 네. 공화당 안에서 그 긁힌 사람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그 너무- 말을 왜 이렇게 일찍 말 오바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좀 어느 정도 저 오바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약간 좀 반발심을 더 키우고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거구나. 오히려 예. 중국 때문에. 아니면 왜 이렇게 중국 앞에서 그 쫄았냐. 너무 쫄았어. 우리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애국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금 당면 목표는 그러니까 시진핑의 당면 목표는 110억 달러 무기 판매하는 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140억 달러의 추가 무기 판매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무기 수출하는 걸 막아라.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세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안 된다면 9월 24일 날까지 우리가 협상했던 무역 협상의 성과도 못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상호 지금 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중국 언론은 아주 신났어.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중국 항구시보 보도를 보면 대만은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 세력과 함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대만은 아주 죽을 맛이고요. 대만 자유시보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이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대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대만의 굳건했던 외교 관계가 상업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진짜 이거 냉혹합니다. 외교는. 냉혹해요. 이제 그 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만과 우리 걸프 국가들은 지금 셋 다 비슷한 입장인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지켜줬고 실질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계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함부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서는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대만이 이렇게 당하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도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안보 질서에서 보면 큰일 났죠. 미국은 더 이상 대만과 똑같이 한국도 이런 식으로 이전처럼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지. 거의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우리하고 달리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민진당, 라이칭드가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은 이것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겠죠. 여지껏은 미국에 전부 올인을 해서 미국이 지켜주는데 올인을 하고 국방비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고 네. 그걸 담보로 국민들이 지지를 얻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하루아침에 깨부셔본 거예요. 버린 그렇죠. 거란 말입니다. 네. 이 140억 달러 무기를 아마도 트럼프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히토리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일 절실한 건 히토리였거든요. 이게 어디 되어 있냐면 대만 무기 사는 것과 딱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동돼 있어요. 무기를 사는 한 바로 히토리 제재에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다시 추가되는 140억 달러의 무기는 상당히 무기 연장되든가 무기 지연되든가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대만은 근본적으로 안보가 재편돼야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당은 좀 달라요.
그 구이 합의라고 하는데 92년도에 본토하고 대만하고 합의한 게 있어요. 일국양제에서 서로 잘 소통하면서 지내자. 네.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대만 국민들도 미국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하고 있었고 한테 80% 미국에 대해 신뢰의 지지도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떨어졌고요. 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났고 또 하나는 중국과 이 그냥 관념적인 독립을 추구할 일이 아니라 양안의 평화 위주로 안보 상황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라이칭더도 이제 강경하게 중국에 대한 입장을 좀 바꾸겠군요. 그럴 지금 수밖에 없겠군요. 이번에도 또 강경하게 발표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앞으로 대만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국민당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게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하와이에서 그 미국이 주재하는 인태 지역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때 주한미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주한미군의 포스타, 쓰리스타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 미 8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용만으로 쓰는 건 비극적 낭비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국은 한반도는 이제 대중국 경제의 일환으로 주한미군들이 바뀌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아유.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들이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실제 주한미군 일부 병력도 이번에 발리카탄이라고 필리핀에서 열리는 그 대중국 견제 훈련에 참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듯이 이것에 대한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 시작이 전작권 환수입니다. 아. 근데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실 좀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네.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여론과 생각들이 좀 일치돼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중요한 게 트럼프 생각은 미국 군부 생각하고 다르다는 게 이번에 또 증명된 거예요. 미국 군부도 대만한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아. 그럼 또 우리와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반도를 아니 남한을 중국 대만 문제의 교두보로 쓰고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미국 군부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달라. 증명이 됐어요. 그러네. 이 전쟁에 자기는 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진짜 중요하네, 네, 지금이. 트럼프 시기 이내에 우리는 반드시 전작권을 이거 해소해야 중요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회복해야 됩니다. 핵 잠수함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받아내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런 과정을 빨리 거쳐야 됩니다. 네.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짧게 또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까지만 얘기하고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전용기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고 그는 우리나라를 존중해 왔다. 그러자 기자가 연락한 적이 있었냐라고 묻자 있었다. 난 근데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김정은이 요즘 조용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계속해서 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30분간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 이게 정말 잘한 거네요. 듣고 보니까 네. 아주 적기에 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먼저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언론에 알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국제정세와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무역 협상이 한국에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설명 자료를 충실히 이행해 한미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각별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인 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의 이 흐름을 정확하게 깨고 있네요. 네, 예. 정확하게 깨고 있고요.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의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양국 정상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 혹은 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네. 그들 사이에 정책 결정할 때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그렇지. 됩니다. 예. 너무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사실 이제 팩트시트 미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요거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네. 볼게요.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이제 또 공개를 했는데 일단 한반도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한반도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 네. 예, 제가 이게 사실은 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 다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한반도 비핵화는 그 사실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과 한국의 여태까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작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는 핵무기 일종의 보유국이다. 이 얘기를 해줬던 건데 네. 이게 다시 비핵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바람이었는데 네. 저렇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북한 비핵화가 들어가 버리면 네. 사실 북한한테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예, 이것을 사실 끌어들이려면 우리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해 줄 테니 대화로 나와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는 누가 넣었을까 보면 당연히 미국에서 넣었고 중국의 그 팩트시트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 이제 9월 달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 하여튼 북한을 끌어내서 정말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돼버렸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썩 좋은 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대로 좋았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공개 발언에서 한 번도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폭스뉴스에서 결과 설명할 때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논의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만 얘기하다 보니까 비핵화 얘기만 들어간 것이어서 네. 그것이 좀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다른 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실은 둘 만나서 이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이야기하고 이란도 이야기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팩트시트에는 북한 문제만 이야기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비핵화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비핵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의 CBID처럼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비핵화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핵화를 맨 먼저 내느냐, 맨 뒤에 내느냐 그 방법론은 아직 말을 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은 북한 문제를 미국하고 둘이서 뭔가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좀 있으면 푸틴이 올 텐데 푸틴과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테고 저는 예상컨대 아마도 푸틴하고 회담이 끝나고 나면 북중 간 정상 간에 다시 뭔가가 주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이슈로 한 이 한반도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북한 핵 있는 거 아니에요?
핵이 있고 근데 지금 뭐 중요한 비핵화 것은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가 사실 어떠한 유인책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2018년도에 나왔을 때는 미국과 거래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했는데 네. 지금 2026년이 와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뒷배가 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어 주건가 아니면 지금의 전략적 환경을 바꿔줘야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북한한테 제시하지 않으니까 사실 북한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네, 빠르게 좀 진행합니다. 네. 그 팩트 시트에는 이제 무역 관련한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약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 당국과 협력한다.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주에서 키운 가금류는 다시 수입한다. 그렇게 많은 큰 형님이 가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아, 요 좀 약하다 이거구나. 약하다. 아, 좀 빠졌어요. 500개 기대하는데 200개 나왔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가 떨어졌어요. 비행기. 주가 떨어졌고 500대 얘기했는데 200대니까. 그리고 요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좀 아주 적기는 하지만 미국이 받은 거고 미국이 가장 원했던 히토류 문제도 들어가 있죠.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다. 히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 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다. 아, 요거는 뭐 없었나 보네. 요게 이제 그 대만 무기 수출하고 연동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히토류 문제는 대만 무기 수출하는 한 중국이 통제를 계속할 통제 거고요. 계속하고. 뭐그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면 계속 풀어줄 가능성이 풀어주고. 높은 거고요. 어. 또 하나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이 H200을 포함한 기술 제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만약에 H200을 중국이 살려고 한다면 네. 아마도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H200을 중국이 살 겁니다. 아, 그것도. 예,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패트 시트에 안 나온 것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이 팩트 시트를 보고 반응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달라요. 미국 쪽 반응은 완전히 노딜로 우리가 뺏긴 거라고 보고 망했다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건 아주 빅딜이고 완전히 무역의 근본적인 중미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 이제 왜 그렇게 보는 평가를 하는 중국이 평가하는 첫 번째가 무역 협의회하고 투자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라고요. 여지껏은 미국이 계속 때렸잖아요. 네. 투자도 다 빼가 버리고 네. 이제 그 방향이 전환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큰 전환이에요. 그리고 대두 이야기해보다 대두가 싹 빠졌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170억만 판다고 하잖아요. 네. 대두가 왜 빠졌냐면 대두는 지난번 부산에서 만났을 때 이미 합의를 했어요. 계속 파는 것으로. 그런데 왜 대두를 계속 미국이 문제 삼았냐면 네. 중국이 저 1기 회담 때도 대두 많이 사준다 해놓고 지지부진하니까 안 사줬단 말입니다. 아, 중국이 사준다고 하고 안 사줬어요? 예, 그때 미국이 계속 때리니까 우리가 왜 우리만 손해를 봐 하고 안 사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회담 때도 중국이 안 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은 계속 이슈를 만들었던 거고 중국이 사준다 그랬어요. 네. 그게 17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0억 달러 안에. 그러니까 대두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대두는 거고. 해결됐고. 소고기도 당장 수입은 안 했지만 소고기를 가공하는 중국 업체를 기존에 한 400개를 연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한 50개를 신설을 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미국산 소고기를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를 사겠다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고 네.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항공기인데 무슨 200대는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가갔냐 하면 700대까지는 조건이 맞으면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갑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네. 중국은 좀 C919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객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래서 상당히 많이 C919가 자체 여객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문제는 엔진은 아직 못 만들어요. 아, 엔진 없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엔진은 수입을 해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다 써요. 수입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지휘에서 엔진을 수출을 안 해주면 중국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휘로부터 약 450대의 수출을 해주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좀 더 많은 비행기 구매와 이렇게 바트제로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충돌해서 슬슬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뭐 서로 주고받을 게 있네. 예, 있어요. 주고받을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어찌됐든 간에 그 중국은 참 이 배전 장사를 잘하네. 네. 와, 그 H200은 미국이 그동안에 배짱 부리면서 안 팔았던 건데 미국이 판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제 안 중국이 그거 우리가 함부로 사는 거 아니지. 너네 하는 거 봐서 사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신기하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 선생님, 네. 중동 전문 기자 선생님, 뭐 혹시 뭐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의 핵시설 근처에서 그 미사일을 만드는 그리고 동시대 핵시설에 가까운 데에서는 크게 화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는 뭐 시간 차이가 있겠죠. 우리 아부다비에 있는 알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누가 쐈어? 지금 주장하기로는 이제 이란이긴 한데 일단 알바라카는 이란인 것 같긴 한데 네. 이스라엘은 이란이면 빨리 얘기를 해주고 이제 봐봐 이란이 우리한테 공격했다 다시 이란한테 공격하자고 했을 텐데 일단은 거기 있는 그 에로 방공 미사일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공장 사장님이 이제 그 회사가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화재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역 주민들 말로는 이제 사진을 보여줬는데 네. 그 뭔가 좀 약간 큰 미사일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단순히 화재가 같지는 않아요. 사고보다는 약간 공격받은 것 같다는 거죠. 예. 근데 공격받았다면 이제 사람들 그 얘기예요. 공격받았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신나게 발표를 했을 테고 두 번째 이란이 미사일 보내면 이스라엘 안에서 알림이 가거든요. 레드 알ert. 그 빨간 코 사람들한테 가요. 그거 안 봤어요. 누구한테도. 그럼 이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순히 화재 같지도 않아요. 그거 좀 애매하네. 그래서 내일 모레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 네. 이란 아무튼 저 우리 관련한 거는 건들지 말라 그래라. 우리 성격 있으니까. 전달 좀 부탁드려요. 이제 알바라카 정도는 건들리지 말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군인들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 갔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